이건 뭐에 대해서 묻는 문제냐면 곱셈 공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이런 애가 있었잖아요. 저거에 맞춰서 이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얘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그쵸? 예, 수학 못하는 놈들 이게 외우라고 하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따위로 외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외워야겠냐 징계만. 그냥 어떤 두 수나 두 변수의 세제곱의 차는, 맞아요? 각자의 차에다가 각자의 제곱에 각자의 곱을 더한 것의 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구조를 좀 그렇게 보시면 얘가 2의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이 되고 얘가 3의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이 되고 얘와 얘의 곱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을 곱하면, 물론 여기다가도 똑같이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을 곱해줘야죠. 분수의 성질이니까. 그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2 빼기 3이 됩니다. 그게 보여요? 2의 3분의 1의 세제곱은 2니까요. 3의 3분의 1의 세제곱은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좀 구조를 잘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문자를 기억하는 건 딱히 큰 도움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뒤에 건 뭐 해보고 싶니?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3을 곱해보고 싶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3분의 1제곱이겠죠?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3이죠? 위에는 5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죠? 예, 계산하시면 뭐밖에 안 남아요?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2 곱하기 세제곱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의 세제곱 네? 2 곱하기 3의 세제곱 미쳤네요. 3의 3분의 1제곱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방금 쌤이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려면 이 공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 초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공식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는 것은 원래 깊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이기도 하지만 원래 알던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하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 정도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어내겠죠. 알겠니?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19번, 20번 이딴 건 막 졸라 쉬운 문제야. 이런 거 왜 질문하는 거야 도대체? 어려운 거 하나도 질문 안 하고. 야, 아니 나도 이 책을 다 풀어봤을 거 아니냐? 아니야 맞냐? 그치? 내가 이 페이지에서 16, 17이 조금 유의미한 문제군.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16, 17은 아무도 안 물어보고 19, 20만 물어보면 무슨 상황인가요 도대체? 특히 17번 같은 거 이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내가 그냥 풀게요. 알겠죠? 예, 이게 지수법칙을 묻는 문제거든요. 지수법칙 중에 정확히 뭘 묻는 거냐면 지수법칙의 역연산을 묻는 문제예요.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n제곱을 일단 mn제곱인 거 알죠? 맞아 안 맞아? 이거 모르는 학생 있겠어. 여기 다 알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만 공식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도 공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맞니? 내 생각에 얘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 이게 뭔 상관이든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뭔 상관이냐. 이런 것들은 지수와 관계된 변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뭘 얻어내는 거냐면 2의 a-2제곱을 얻습니다. 2의 a-2제곱은 2의 a제곱을 4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1을 4로 나눈 3이죠.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b의 마이너스 1제곱을 지수로 얻어낸다는 말은 3으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11을 3으로 나누면 4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2의 a-2제곱에 b-1제곱을 2의 a-2제곱에 b-1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이거. 근데 2의 a-2제곱이 3이라며. 그럼 이게 3의 b-1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4다. 이게 정확히 이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4. 4니까 2의 제곱이죠. 예. 그럼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게 정확히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지수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푸는지 나도 알 길이 없어. 말을 안 해가지고 알 길이 없는데 이렇게 풀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 19번 볼게. 파일의 개수가 P인 어떤 컴퓨터의 디스크에 현재 전체 파일의 10분의 1이 감염되어 있고 말이 많은데 그런다 치자. T 시간 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파일의 개수는 그러니까 시각에 관한 함수잖아요. 시각에 관한 함수인데 현재라는 말은 시각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F0을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C 분의 P야? 맞아? 예. 요게 지금 10분의 1P란 얘기니까 여기에서 C를 준 거죠. C는 9네요. 10분의 1 감염됐다고 했으니까. 그죠? 초기 조건으로 그냥 C를 준 겁니다. 2시간 후에 전체 파일의 4분의 1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분모만 보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시간 후에 전체 파일이 4분의 1이 감염된다는 말은 저 FT의 분모의 식이 1 더하기 9 곱하기 C의 2의 마이너스 2K 제곱일 텐데 그죠? 얘가 그냥 4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4분의 P니까 4분의 1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걸 통해 뭘 지시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게 3이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K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2를 알아라는 것도 아니고 K를 알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전체 파일의 2분의 1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말은 저거의 분모가 2가 되는 T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여기서 N이라고 잡았죠. NK라고 합시다. 얘가 2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친구들? 그럼 2의 마이너스 NK가 얼마면 돼요? 9분의 1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N이 4다 라는 걸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이런 건 그냥 변수들 간의 관계만 파악하는 문제라서 한글을 배우면 거의 대부분 볼 수 있죠. 한글 대부분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쫙 나열되는 문제 치고 어려운 문제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개 막 그렇게 질문 나오잖아요. 읽기 싫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읽기 싫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 그 별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를 절대 등급.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파섹 있던 건 아니야?
그 연주 시차 이용해서 거리 정의하는 거죠. 그런 거 배웠죠. 아, 똑똑하네 역시 훌륭한 친구들. 예. 실시 등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그래도 전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맞잖아. 뭔가 지문이 약간 과학인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과학하고 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 이런 문제의 스타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없을 것 같은 배경식을 끌어다가 문제를 한껏 어려워 보이게 포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과대 포장 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포장지 벗겨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변수들 간의 관계만 보면 돼요. 자, 뭘 보면 되냐면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지구로부터 10의 2.3 파생만큼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이 0.4일 때 절대 등급은 얼마냐?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다 줬잖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대입만 하면 되죠. 거리가 10의 2.3이니까 아래다가 10의 2.3을 대입하면 되나? 그제? 그럼 여기에다가 10의 2.3을 대입하면 10의 1.3이잖아. 걔를 제곱하니까 10의 2.6이겠죠. 맞니? 오른쪽은 여기도 빛을 10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니까 100으로 쓰지 말고 10의 5분의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얼마냐? 겉보기 등급이 0.4야. 그럼 0.4라고 쓰고 절대 등급은 몰라. 모르니까 라셈이라고 그냥 둬요. 됐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냐? 6.5면 되냐? 아니 지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6 뭐야? 얘가 6.5면 돼. m은 마이너스 6.1이라고. 이런 건 그냥 1차 방식 푸는 거니까 내가 굳이 안 풀고 써도 되잖아. 어렵냐 실제로?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막 글씨 졸라 써져 있어. 뭐 전문적이야. 막 경제학 나오고 난리야. 막 갑자기 지질이 토양이 어쩌고 막 뭐 말 많아. 뭐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어쩌고 뭐 되게 전문적인 느낌이 막 난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아,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러고 풀면 돼요. 아시겠죠? 예,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만 파악하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여기 또 있어요. 또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변수들 간의 관계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증가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가율에 관한 얘기는 복리의 관점이에요. 복리의 관점은 사실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 등비수열과 관련이 있죠. 근데 등비수열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지수함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등차수열은 함수로 따지면 1차 함수하고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함수로 따지면 지수함수하고 관계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 혹은 뭐 로그를 사용해서 풀이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랑 상관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아까 그 스타일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다른 문제고 현재 A시의 인구는 B시의 인구의 2배인데 그럼 B시의 인구를 제가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시의 인구는 2A가 되겠죠. 됐죠? 예. A시는 연 5% 증가하면 A시는 2A 곱하기 1.05의 n제곱이죠. 왜냐면 해마다 5% 증가하는 거니까. 맞잖아. 1.05를 곱하면 5%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n년 후면 계속 1.05를 곱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B시의 인구는 지금 현재 A인데 0.8씩 증가하고 있다. 1.08의 n제곱이죠. 그럼 처음에는 A시의 인구가 많았는데 B시의 인구가 증가율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B시의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잖아. 문제 읽어보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맞아요? 예. 그래서 얘가 언제 더 많아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를 약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구의 처음 숫자는 P라고 잡아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된다. 알겠죠? 1, 2라고 잡아도 상관없겠죠. 약분될 거니까. 얘를 풀 건데 이 상태로 풀으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푸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삼용로그를 취하시면 로그 2 더하기 n 로그 1.05 이게 n 로그 1.08 이렇게 될 거고
그럼 n 로그 1.05분의 1.08 얘가 로그 2보다 크겠죠. 아니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되는데 여기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니? 70분의 72라고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약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들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 2, 3, 7 이런 애들이 나오게끔 숫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고마워요. 예. 저걸 70분의 70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방정식의 개수가 아니 부등식의 개수가 72는 98, 70이니까 3 곱하기 0.3010 더하기 2 곱하기 0.4771 이해하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0.845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얘가 0.3010보다 크다. 알겠죠? 나머지 그냥 소수의 덧셈이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소수의 뭐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거니까 이렇게 풀자고 이제 초등수학에서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된다. 됐니? 네. 이거는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35번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 잠깐만요. 전화 한번 해봐요. 그냥 써봐요. 그냥 써보면 되지 뭐. 자, 집합에서 바의 왼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의 왼쪽이 지시하는 것은 원소의 모양입니다.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른쪽은 조건인데 조건 당연히 자세히 보시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의 왼쪽이야. 원소의 모양. 그러니까 집합 A는 X의 세제곱근을 원소로 갖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걔가 실수일 때만. 근데 세제곱근은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4,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세제곱근 루트 2, 그리고 세제곱근 루트 4 이 모두를 원소로 갖겠습니다. 그죠? 집합 B는 4제곱근이에요. 4제곱근은 밑이 언제? 양수일 때 원소를 갖죠? 그러니까 마사나 마이를 넣어봐야 어차피 원소를 갖지 못합니다. 맞잖아. 예. 그러니까 4제곱근 루트 2하고 4제곱근 루트 4 이렇게 두 개만 원소로 갖는 거죠. 맞니?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했는데 애당초에 이게 교집합이 있는 게 가능한 거냐? 친구들아 가능하냐고. 가능하지가 않지. 왜냐면 하나는 세제곱근의 모양, 하나는 4제곱근의 모양인데 밑의 모양을 봤을 때 같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니까 그냥 집합 A의 원소의 곱과 집합 B의 원소의 곱을 곱하시오. 이런 얘기죠. 집합 A의 원소의 곱은 세제곱근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니까 밑만 싹 곱해버리면 이 6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제곱근 이 3개 나오죠. 그럼 얘는 2에 얼마라고 볼 수 있니? 2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볼 수 있니? 제곱근 형태로 써있네요. 그죠? 그럼 4 곱하기 4제곱근 루트 8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히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고요. 예. 근데 아무튼 저의 기대보다 여러분들이 수원을 잘 풀고 계시기 때문에 지문이 나온 개수를 봤을 때 생각보다 수업이 완성돼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지금 보시면 분수 형태인데 분수 형태인데 뭐 이렇게 야물게 잡수고 왔어? 앞으로 뭐 잘했어. 38번은 분수 형태인데 지금 분자에 있는 각 항들 보세요. 지수의 부호가 무엇입니까? 음수죠. 음수 지수를 간다면 사실상 무슨 뜻이죠?
역수라는 얘기니까 얘들이 다 죄다 뭐 해야 되냐면 분수입니다. 아, 그렇게 써있지 않을 뿐 분수야. 그러면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죠? 번분수라고 하죠. 번분수를 일반 분수로 정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번분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21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다룰 때 분모 분자에 x의 21제곱을 갑자기 곱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x의 20제곱 더하기 x의 18제곱 더하기 x의 16제곱 더하기 와다다 해서 1까지 끝나고 x의 21제곱 1 더하기 x의 제곱 x의 4제곱 와다다 해서 x의 20제곱에서 끝나죠. 그래서 같은 항에서 이가 약분될 거니까 x의 21제곱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어본 건 f의 세제곱근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이거 2의 21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2의 7제곱이니까 답은 128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실 때는 지수가 음수이면 물론 100%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음수이면 얘는 분수인데 그럼 너는 번분수구나. 그럼 번분수니까 그냥 일반 분수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이 반드시 쉬운 풀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이다. 그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 문제가 풀리면 딱히 질문할 까닭이 없는 문제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짓을 해봤는데도 안 풀린다. 그럼 이제 질문할 가치가 좀 있겠죠. 예. 됐니? 40번 보겠습니다. 일이 아닌 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이 AB를 그러니까 이런 기호 자체를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숫자를 밑으로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지수로 하는 새로운 숫자를 정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A의 4제곱인 거고 얘는 4의 A제곱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태이다. A의 4제곱이 4의 A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예. 저걸 풀어야 되냐? 뒤에 걸 봐봐요. 얘는 뭐라고 써있어요? A의 제곱은 2의 A제곱이냐? 라고 써있죠?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얘 양변을 제곱한 식은 얘와 같은 식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A의 4제곱은 4A제곱이니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뭔지 안 구해도. 참이죠? 예. 니은은 좀 밑에다 써볼까요? 처음에 얘가 뭐예요? A의 마이너스 B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그걸 다시 밑으로 해서 C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A의 마이너스 B분의 1제곱에 C제곱이라고 써있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B분의 C제곱인 겁니다. 그죠? 우변에 있는 숫자 써볼게요. 얘가 뭐예요? A의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럼 A의 마이너스 C제곱에 B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B분의 C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또 참이 되네요. 같은 숫자예요. 알겠죠? 예. 디귿 볼게요. 디귿의 좌변은 얘는 뭐냐면 A의 B제곱이고요. 얘는 뭐냐면 B의 A제곱인데 얘가 새로운 밑이고 얘가 이제 지수니까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죠? 우변에 있는 숫자는 A의 B제곱에 A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냐면 B의 A제곱이 A 더하기라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니? 아니지. AB 더하기 아니 맞는 것 같은데? A의 B제곱에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맞다고 하면 안 되죠. 특수한 경우에 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 이해되니? 예. 그래서 디귿은 알 수 없으니까 기억니만 참이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기호가 나올 때 쌤이 뭘 했니? 이걸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숫자를 밑으로 하고 뒤에 숫자를 지수로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 규칙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막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애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잠깐 외워야지. 문제 풀 때. 잠깐 이 규칙을 외워서 밑에서 마치 원래 알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니? 수능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항목이 그런 항목이거든요. 이제 수능이 뭐 하는 시험이에요? 수학 능력 평가,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수학 능력의 숫자는 배울 숫자입니다. 배우는 능력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수능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 안 배웠어? 괜찮아, 남들도 안 배웠거든. 지금 배워봐. 그래서 너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훌륭한 평가 방식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배운 걸 마치 원래 알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정답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 너네 지금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잖아. 니네가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잘하는 애가 결국 뭘 잘 본다? 수능을 잘 본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수능의 목적 자체가 그러하다. 그래서 배우는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대학으로 보내자. 배우는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어차피 가봐야 졸업을 못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빛이 바닷물을 통과할 때 그 밝기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고 한다. 바다 수면 위에 한 지점 A에서 밝기가 뭐 16럭스 막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비율 관계라서 그냥 완전 개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밝기라는 건 결국은 빛의 양을 말할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줄어든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자동차의 주유 계기를 봅시다. 보통은 자동차에 현재 남아있는 기름이 얼마인지를 보여주지 네가 지금까지 쓴 게 얼마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아있는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밝기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양도 일정한 비율로 남는 거죠. 이거를 일정한 비율로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빛의 양이. 빛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남는다. 줄어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밝기를 볼 건데, 알겠지? 물론 줄어든 대상과도 관련을 하겠죠. 처음에 빛의 양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불편한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16A 럭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10m 지점에서 밝기하고 5m 지점에서 밝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10m는 5m를 두 번 통과한 거잖아. 5m 먼저 써볼게. 이 5m 통과할 때 얼만큼 남는지 나도 몰라. 그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B니까 그냥 R이라고 적을게요. 알았죠? 16A에다가 R을 곱하면 이게 KA 럭스가 된다라고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 10m니까 5m를 두 번 통과한 거니까 16A 곱하기 R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이게 9A다 라는 얘기잖아요. 됐니? 그럼 R은 그냥 4분의 3이에요. 그럼 K는 얼마겠어요? 1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2다. 답은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50번 보겠습니다. 2,0에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 직선 y는 세제곱근 루트 2x 만나는 점을 a1 뭐 그림이 나오시는 그대로입니다. 글자를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죠. 2,0 출발해가지고 반복해서 긋고 있는데 a 60일의 x좌표를 구하자
라는 얘기예요. A60의 X좌표. 물론 이 문제는 여러 번 추적하면서 숫자를 써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반은 뭐 수원을 처음 배운 애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좀 이용해서 가보죠. 뭐 점화식이라고 말만 하면 쪼는데 쫄지마. 점화식 더 편한 거야. 알았어? 자, 이 점은 A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AN으로 보자는 게 점화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X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AN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 A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 P1하고 Y좌표가 동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 AN, 2의 3분의 1제곱 AN이 되겠죠? 여기도 이해되시죠? 예, 얘는 PN인 거죠.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2의 3분의 1 AN, 2의 마이너스 6분의 1 AN 이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Q1의 좌표 써볼게요. Q1은 Y좌표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분의 1 AN, 2의 마이너스 6분의 1 A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 그리고 얘가 올라가서 결국 누가 되냐면 A2의 X좌표가 될 거거든? 내가 지금 1을 뭘로 보고 있지? N으로 보고 있지. 그럼 얘는 AN 플러스 1, 어쩌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됐어. 이 AN 플러스 2라는 애가 사실은 무엇이더라?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AN이더라 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알고 싶은 거냐면 A61이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첫째 항은 2였어. 근데 숫자를 여기서 2를 증가시키면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A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하나씩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60개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어때요? 점화식이 훨씬 편하죠? 점화식은 절대 불편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 수학자들 애당초에 불편한 걸 만들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도 편한 걸 좋아해. 아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편하게 처리해 볼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쉬어다 하죠.